자, 지난 시간에 다 보셨죠? 방송. 예, 방송 보셨죠? 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 조금 정리하면서 이제 수업 들어갈게요. 12운성과 12신살은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생각이, 자, 12운성이 왜 나왔겠어? 자, 우리 여기서 시작을 하자고요. 여기서요. 왜냐면은 갑론을박이 너무나 많아요. 갑론을박이. 근데 12운성과 12신살을 다뤄서 제가 이거를 이제 자꾸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드리는 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12운성과 12신살을 해석한다는 건 뭐냐면 글자를 글자대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글자를 본다는 거예요. 글자를요. 그렇죠. 그럼 글자를 본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원초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던지는 질문들이 있단 말이에요. 같은 날 같은 시에 태어난 사람이 같은 삶을 사냐고요. 이걸 물어보잖아요. 그럼 전부 다 아니라고 대답을 해. 전부 다 아니라고. 근데 이걸 가지고 똑같이 이야기해달라고 그런단 말이야. 그 말은 뭐야? 결국 같은 날 같은 시에 같은 삶을 산다는 의미가 되잖아요. 아니라고요. 절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가지고 보는 거는 그러니까 흐름이 같다가 아니에요. 이 사주가 던져주는 건 메시지예요. 메시지. 너한테 이런 메시지가 있으니까 그 메시지를 가지고 어떻게 써라야. 그러면 메시지는 의미예요. 사용하는 건 양이라고. 양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걸 어떻게 나한테 주어진 걸 가지고 어떻게 쓰냐예요. 여러분한테 무기가 칼이 주어지잖아요. 그럼 권법을 익혀야지 돼요. 안 그래요? 칼이 나한테 있는데 계속 활쏘기 연습을 하고 있단 말이야. 나한테 정말 명품 칼이 있는데 이거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게 주어진 음에 집착을 하면은 나중에 확장이 안 돼요. 그게 뭐냐면 공식이에요. 공식. 이게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하는 공식이에요. 공식대로 하잖아요. 기가 막히게 한 30-40% 맞아요. 50%는 기가 막히게 맞아요. 그러니까 뭐 전보듯이 맞아. 전보듯이 맞아. 전보듯이 맞는데 50%는요. 완전히 틀려. 완전히 틀린 거는 문제는 틀릴 수 있잖아. 그 틀린 거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요. 공식대로 가는 사람은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이 나중에 현장에 나가서 상담을 하실 때는 상담을 하시고 이걸로 예를 들어서 전업 이거를 할 때는 선생님 학자처럼 하세요. 제가 이 말씀을 못 드려요. 왜냐하면 현장에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때는 그 말씀을 못 드리는데 공부를 할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공부를 할 때는. 그래서 이게 아닐 수도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은 어느 정도 갖고 가셔야 돼요. 이 12운성과 12신살은요. 공식대로 간다는 의미예요. 공식대로 간다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거를 그럼 12운성과 12신살은 배울 가치가 없는 거냐? 그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12운성과 12신살은요.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이걸 다룰 수 있는 상태에서 공부를 해야 돼요. 이걸 다룰 수 없는 상태에서 보면은 제가 이제 오늘 이제 쭉 알려드릴 거예요. 이거 아마 알면 여기서 쑥 빠져들어가는 사람 아마 제가 보기엔 반 이상 쑥 빠져들어갈 거예요. 쑥 빠져들어갈 거예요. 이거 기가 막히거든. 쑥 빠져들어갈 거예요. 그 상태가 주아인마라고 보면 돼요. 그냥 독을 받은 거예요. 이제 여러분 보세요. 12운성하고 12신살만 가지고 봐요. 그 사람들은. 안 된다고요. 큰일 난다고. 12운성을 가지고 난 게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이 생이에요. 이게 태어나서 잉태돼서 태어나서 멀다가 나와서 목욕이고 관대, 걸록, 제왕, 쇠, 병, 사, 이거 뭘 얘기하는 거야? 자, 우리가 이제 12운성은 알죠. 장생, 목욕, 관대, 걸록 이건 알죠. 장생이 태어난 거다. 제왕이 최고의 지위를 얻었고 쇠락해지고 병들고 죽고 무덤성에 들어갔고 단절돼서 잉태돼서 이거 알지? 이건 알죠. 이 의미는 그냥 봐도 알겠죠. 이게 뭐야? 그래, 이게 생로병사야. 생로병사가 뭐냐고. 그게 자연이라고요. 쉽게 말하면 이 모든 게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자연에 이미 있다고. 이미 있어. 근데 뭐야? 이걸 굳이 목욕이라고 얘기 안 했던 거야. 이걸 굳이 장생이라고 이야기 안 했던 거예요. 왜? 이걸 장생하고 목욕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 다음에 뭐예요? 장생에 빠져버려. 장생이라는 용어적 정의에 빠져버린다고요. 계절적 정의에 빠지는 건 괜찮다고요. 왜? 계절은 바뀌니까. 하나 단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여름나무 어때요? 우리가 이 얘기 한두 번 했어? 여름나무 어때요? 화려하지 않아. 그렇죠. 그런데 여름나무가 화려하지 않는 경우는? 죽었을 때야. 죽은 나무는 화려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변수값이라고. 여름나무가 다 화려하지 않아요. 그때는 뭐야? 살아있다는 전제하에야.
전제하에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여긴 다 화려해야 되는 거야. 다 화려해야 되는 거야. 근데 여름나무가 화려할 때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계절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 들어오세요. 네, 들어오세요. 여름나무가 화려할 때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럼 너무 보기 좋고 예쁘잖아요. 녹음이 우거졌고 너무 좋잖아요. 같이 앉으셔야겠는데 이쪽 끝으로 오실래요, 선생님? 그러면 제가 이쪽으로 안 가야 되나? 자, 무슨 말이냐? 여름나무가 화려하다고 우리 이야기 아마 이거 100번도 넘게 했을 거야. 그쵸? 100번도 넘게 했잖아요. 맞잖아요. 마스크를 썼다고 대답 안 하면 안 돼요. 맞잖아. 했죠? 그런데 제가 뭐라고 했어요? 너무 예쁘고 좋은데 그건 누구 관점이라고 그랬어? 우리 관점이라고 그랬잖아요. 가을 나무, 단풍, 너무 예쁘잖아. 안 그래요? 그건 누구 관점? 우리 관점이잖아요. 제가 여름 때 뭐 한다고 그랬어요? 나무는 죽자사자 일하고 있다고 그래. 자기 건 싹 뺏긴다고 그랬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쇠병사가 되는 거라고. 그게 쇠병사. 가을에 뭐야? 우리가 가을나무 예뻐요. 너무 화려하고 아름다워요. 가을 단풍놀이 가고 이러잖아. 근데 나무는 뭐 했다고 그랬어요? 죽었다고 그랬어. 그게 뭐야? 여기라고. 그게 삼여절태양이야. 그쪽이. 이제 겨울에 그래서 나무가 가을에 다 짖잖아요. 그럼 자기 역할을 뭐 했다고 그랬어요? 다 넘겼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리고 나무는 역할 다 했으니까 들어간다고 그랬죠. 들어가서 뭐 하는 거야, 이제? 쉰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야? 다음에 넘어가려고. 그래서 어느 계절에 쉬는 거야? 겨울에 쉬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겨울이 뭐야? 그러니까 겨울이 뭐야? 장생, 목욕한테. 그때부터 뭐야? 쉬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어차피 이걸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로. 그래서 그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런 개념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최고의 기운이 있죠. 최고의 기운. 기운상 최고가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최저가 있을 거 아니야. 음과 양은요, 이제부터, 자, 우리가 이제 이거 외우는 거 있잖아요. 오늘 제가 이거 다 드렸죠. 그거로도 보내드렸어요. 예. 근데 이거 있잖아요. 지난주에 오신 분들은 이거 받으셨죠. 그런데 여기 오신 분들은 지금 이거를 복사해 오신 분, 카피해서 오신 분도 있고, 그냥 오신 분도 있고,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그럼 이걸 다시 드려야 되는 거잖아. 조금 이따 드릴게요. 제가 왜 그러냐면, 음과 양은요, 이제부터 우리가 왜냐면, 이거 보세요. 이거 보면 돼요. 이거 보면, 그 의미는 비슷해요. 다. 어느 책 보나 다 똑같아요. 안 해도 알아. 장생 태어난 거예요. 태어난 거 갖고 막 똑같은 이야기 할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 단어로요, 이런 의미겠구나 이해할 정도의 우리가 지적 수준은 돼요. 그러니까 뻔해요, 나머지들은. 근데 이제 거기에 살을 붙이는 과정이죠. 이제 우리는 뭐냐면 이걸 가지고 역학적 개념으로 확장을 시켜야 돼, 지금부터. 확장을 시켜야지 돼요. 그러면 제일 먼저 음양의 개념이 있다고요. 우리가 음양의 개념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봐요. 우리가 음양 그러면은 사상적 개념으로는 양에는 소양이 있고 태양이 있죠. 맞나요? 음에는 소음이 있고 태음이 있죠. 맞죠? 그러면 이 양은 소양, 소음은 어린 양, 어린 이렇게 말하면 되나요? 예? 그렇죠. 태음, 태양은 이런 말을 쓸게요. 늙은 늙은 양. 이래도 되나요? 그렇죠. 이해되죠? 그럼 늙은 늙은 양은 이제 뭐야? 좀 슬프지만 죽어가는 거잖아. 그렇죠.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제가 이제 그러거든요. 부모님하고 싸울 때 보면 싸우지 마. 이러고. 우리 때 이제 마지막 이제 부모님 또 연로하셔서 이제 돌아가실 때 다 됐잖아요. 그래서 막 이제 부모님들 화날 때 있잖아요. 싸우지 마. 왜? 안 바뀌어. 바뀌실 것 같아요?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싸우지 마. 왜? 지금은 뭐야? 내가 설득해서 부모님을 바꿀 수 있는 때가 아니야, 이미. 왜? 태음이나 태양의 때라고 지금. 안 바뀐다고요, 그 기운이. 그래서 만약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태음이나 태양이나 둘 다 음이인 거야. 이해되죠? 태양조차도 음이라고요. 그래서 뭐예요? 겨울에 해자, 축, 음토를 쓰는 거고, 여름에 사오, 미토도 음토를 쓰는 거예요. 근데 봄하고 가을은 뭐예요? 어린애들이란 말이야. 쉽게 말하면 추운 계절, 가장 추운 음으로 가는 어린 소음. 그래서 가을이고, 가장 뜨거운
여름으로 가려는 소, 양, 어린 양. 그래서 이게 봄이고 목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야? 어리죠. 이게 성장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야? 그런 개념에선 소음조차도 양의 기운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뭐야? 양토를 쓰는 거예요. 술토하고 진토를 쓰는 거라고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결국은 음과 양 이렇게 구분하면 이렇게 해서 봄, 여름을 양, 가을, 겨울을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겨울과 여름을 봄과 가을을 양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이렇게 구분하나 저렇게 구분하나. 겨울하고 여름은 안 바뀌어. 그렇잖아요. 이렇게 구분하나 저렇게. 다만 뭐야? 봄과 가을만 바뀌어. 그러니까 걔들이 양적 기운이 강한 거예요. 양적 기운이. 자, 그런 차원에서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얘기할 때 가장 춥습니다. 가장 덥습니다.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태음에서 수가 나오고 태양에서 화가 나오고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걸로 보면은 가장 짱의 기운이 어디냔 말이야. 짱의 기운이. 여러분 이 중에서 기운이 어디가 제일 셀 것 같아? 구간적으로 얘기하면. 걸록에서 제왕 기운이에요. 걸록에서 제왕 기운. 자, 이해됩니까? 그렇죠. 가장 아래에 있는 거는 태절이라. 이건 뭐 보이지도 않아. 아예 존재 자체도 모르는 거예요. 존재 자체도.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절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곳이에요. 절은. 네. 자, 이해됩니까? 이거 대충 뭘로 보면은 그 무슨 강이라고 그래요? 맨 마지막에. 요단강 건너는 그 요단강 건너서 뭐 이런 식이란 말이야. 이런 식이니까 우리한테 야, 이게 존재하기나 해? 하는 시기가 절지야. 이해됩니까? 태는 잉태잖아요. 잉태잖아요. 그럼 양은 양수 속에서 자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태와 양에 대한 구분이 조금 모호해. 그렇지 않아요? 둘 다 양수 속에 있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런 의미로 따지면 태와 양의 기운이 좀 모호하잖아요. 자, 이해되나요? 무슨 말인지? 이 태와 양에 대한 구분이 있어요. 이 태는요, 시작을 위한 준비 시작이에요. 준비 시작. 그러니까, 들어와요. 빨리. 자, 시작을 위한 준비 시작.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이때는요, 시작 안 할 수도 있어. 뭐냐면은요, 애를 지우잖아, 우리가. 애를 가졌다 지운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이 태의 기회는 지울 수 있어. 지울 수 있어. 물론 양에도 지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이 태는 뭐야? 그냥 정자난 자가 만난 거야. 만난 거야. 우리는 뭐야? 임신했는지 안 했는지도 몰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 엄마 지금 자궁에서 뭐가 일어나는 거야? 위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야. 위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야.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러다가 뭐야? 좀 이상하다 이래가지고 뭐야? 병원에 갔더니 임신하셨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정말 우리와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를 이제 준비하는 시작이란 말이에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게 태야. 그러니까 사람의 모습을 갖췄어, 안 갖췄어? 안 갖췄어요. 얘 한지도 몰라. 이게 태야. 근데 양은 뭐야? 이게 세포 분열을 하더니 뭐가 된 거야, 이제? 손가락도 나왔네. 발이 나왔네. 머리가 나왔네. 그래서 초음파로 이렇게 딱 보니까 뭐야? 머리가 있고 뭐 하나가 이게 이런 이상한 뭐 공룡 같은 거 하나가 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숨 쉬고 있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게 양이에요. 그게 양이에요. 그러다 태어나서 탯줄 딱 끊으면 뭐야? 이게 장생이라고. 자, 이해됩니까? 그 양은 장생을 위한 준비고 태는 양을 위한 준비야. 태는 양을 위한 준비예요. 그래서 어디서 차이가 나냐면요. 양의 기운은 장생에서 이때부터 태어났다고 보지만요. 음은요. 이 양수 속에 있을 때 있죠. 그때부터 태어났다고 봐요. 근데 그런 이제 이 철학적 논리가 여기에 들어가는 거라고요. 이제 그런 기운을 우리가 좀 해보자고요. 이거를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래서 이제 음양은 상대적 개념이라고 했죠. 즉 상대적 개념이라는 건 뭐냐면은 가장 센 기운을 상대로 해요. 그러면 가장 센 거는 뭐야? 걸록과 제왕이 여러분 인생의 정점기라고 보시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 이해되나요? 그러면 정점기는 뭐야? 나와 같은 오행이겠지. 그냥 우리가, 왜냐면 이거를 쉽게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했잖아요. 그거를 조금 더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왜냐면 할 때 그냥 제대로 하자 하고. 그게 정점이 맞죠? 그럼 그게 정점기가 되려면은 갑이나 을이나 상관없이 어디에 와야 되겠어? 밑에 뭘 글자를 얻어야겠어?
같은 오행을 얻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양이든 음이든 같은 오행을 얻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아니,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야 여기가 간목에게 걸록제왕은 인묘야. 인묘야. 그러면 을목은요? 을목도 인묘야. 이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뭐야? 최절, 여기는 제일 낮은 곳 아니야. 보이지도 않는 곳 아니야. 그러면 어디겠어? 제일 먼, 봄하고 제일 먼 어디야? 가을이겠지. 가을이겠지. 이해됩니까? 그리고 간목과 을목은 무조건 여기가 뭐야? 신유야. 무조건 신유야. 그러니까 결국 인묘와 신유 사이란 말이에요. 인묘와 신유 사이야. 그러면 만약에 임수나 계수한테는 해자와 사오 사이야. 해자와 사오 사이야.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여기서 음양이 상대적 개념을 갖는 거예요. 즉 이게 그 두 축이란 말이야. 이게 축이에요. 여기와 여기가. 자, 이해됩니까? 이해되죠? 그럼 이 축을 사이로 이제 뭐야? 음과 양이 반대로 도는 거란 말이에요. 음과 양이 반대로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게 여기서 보면 이게 이 축이 된다는 거는 음이 걸록이면은 양은 제왕이에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죠? 양이 걸록이면 음은 제왕이에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 시분성 도표 안 외워져요.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기억나죠? 에? 우리 뭐 40분 만에 전부 다 대답하고 있었잖아. 이거 외워가지고 해묘미 뭐 이렇게 해서 여기 앞은 뭐고 후는 뭐고 이거 하잖아요. 그럼 결국 또 적어야 돼, 매번. 적고 나서 이 앞이 뭐고 이거 뭐고 이거 생각하는 시간에요. 이 머리 한 번만 돌리면 돼요. 오늘 여러분 다 끝낼 수 있어요, 이거. 그리고 12분성 의미까지 다 끝낼 테니까. 아시겠죠? 자, 이게 있으면 그 다음이 뭐가 되면 이제 이 기운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운이라고. 이게 기운이라고요. 그러니까 뭐야? 걸록일 때 제왕이고 제왕일 때 걸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음왕양록, 양왕음록 이러는 거야, 이거를. 꼭 그렇게 얘기해야 돼?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죠? 이거를 멋진 용어로 하면 양왕음록이라, 음록양왕이라 하고 나와요. 꼭 그걸 그렇게 해야 되냐고. 이거 보면 되잖아.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이거 하려면 다 하든지 딱 요렇게 해놓은 다음에 맨날 돌리고 있으니까 헷갈리는 거야. 그래서 뭐예요? 양이 관되면 음은 뭐야? 쇠지예요. 양이 목욕이면 음은 병지예요. 음이 목욕이면 양은 병지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반대게 양이 장생하면 세워놨어. 그럼 음은 죽는 거예요. 양이 죽었으면 음은 살아나는 거예요. 자, 이해됩니까? 양이 양지면 양은 뭐야? 잉태된 거잖아요. 음은 잉태된 거라고 그랬잖아요. 음이 그러니까 양에서 잉태됐을 때 양은 뭐야? 묘지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하고 묘예요. 태절은 바뀌는 거고.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만 알고 있을 거예요. 노광, 태절 이거는 이해되죠? 이미 이해됐죠? 예. 이거는 이렇게 바뀌겠다. 이건 이해됐죠? 그럼 그 다음에 뭐야? 생사는 알잖아. 생사는 알겠죠? 그것만 기억하고 있어요. 그것만. 절태가 같다. 왕록이 같다. 자, 이거 이해됩니까? 절태하고 왕록을 구분하는 건 이해됐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는 건 이제 이것만 생사, 이거는 이해되지. 예, 생사. 그럼 나머지 세 개만 좀 하나 해놔요. 세 개만. 관쇠. 관대일 때 쇠다.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욕병. 목욕일 때 병지다. 양묘. 이 세 개만 해놓으세요. 이 세 개는 이미 외워져 있을 거야, 아마. 왕록, 절태, 생사, 이거는 뭐 그냥 됐을 거야. 이해되죠? 그럼 뭐야? 관쇠, 욕병, 양묘예요. 이게 뭐야? 서로 반대. 우리가 뭐 인신충, 뭐 인해한목, 자축합도 이렇게 하듯이 이게 이 논리를 가지고 있는 거라고요. 이거 어느 책에도 없어요, 선생님. 어느 책에도 없어요. 고민 얼마나 많이 한 건데요. 그러니까 관쇠, 욕병, 양묘 이거는 뭐야? 흐름상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뭐야? 음양의 논리라고요. 음양의 논리. 자, 이해됩니까? 예. 그럼 이 논리를 제가 오늘 안 쓰고 이걸 놓고 지금 여기다가 강의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보고 있으라고. 이걸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머릿속에 넣어둬. 그랬어요. 이미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있냐면 해자축,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이걸 우리가 할 때 여러분 가슴에 두세요. 이 말 우리가 한두 번 했어? 그쵸?
그럼 이건 솔직히 머릿속에 있죠. 예. 예, 선생님만 있으면 돼.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건 머릿속에 있죠. 이걸 머릿속에 있으면 다 우리가 생각을 하자고요. 그리고 우리가 자연을 생각해요. 자연을. 나무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항상 목을 기준으로 해요. 목을 가지고 생각을 해요. 왜? 그게 기토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의 주인이고 그 목 안에 모든 게 있기 때문에 목을 기준으로 항상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삼합을 공부할 때 뭐라고 했었냐면 이렇게 공부했었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삼합을 공부할 때 뭐라고 했냐면은 삼합은 이분합이라고 그랬죠. 목적합이라고 그랬어요. 맞나요? 그때 제가 뭐라고 하면 이 말씀을 드렸어요. 이걸 하려고 제가 이걸 설명하기 위해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삼합은 우기는 합이에요. 그랬어요. 말도 안 되게 우기는 합이야 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왜 우기냐 이거야. 왜? 그래서 뭐야. 8월 7일 입추 딱 되면 뭐야. 약간 저녁에 찬바람 불더니 겨울 시작이야 라고 우기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건 무슨 뜻이야? 진짜로 더웠어 얘가? 진짜 추웠어? 8월 7일 날? 아니야. 찬바람 살짝 들었잖아. 즉 찬바람을 느꼈어 이거잖아요. 안 그래요? 그게 장생이라고. 그게 장생이야. 그러니까 서양적 개념과 동양적 개념이 완전히 틀린 거예요. 서양은 뭐야? 와야지 이게 시작이야. 애가 태어나야지 사람이야. 우리는 뭐야? 잉태하면 사람이야. 그럼 서양과 동양 이렇게 생각했을 때 서양이 양적이에요? 동양이 양적이에요? 느낌이 여러분. 서양이 양적이야. 서양이 양적이야. 그렇죠? 느낌이 그렇죠. 그럼 서양이 양적이야. 그러니까 서양 장생에서 시작하는데요. 양가는. 그래서 음가는 뭐야? 양에서 시작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음양의 양이 아니라 자, 양수 속에 있는 그 양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틀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로 그랬잖아요. 겨울은 뭐야? 신. 자, 그 다음에 언제 끝난다고 그랬어? 그래서 진에서 끝나죠. 다음 계절 뭐야? 묘지에서 다음 계절이 끝났을 때 비로소 다 끝난다고 그랬잖아요. 안 그래요? 그렇죠. 우리가 다 끝났을 때를 뭐라고 그래요? 입관하고 묘에 넣고 그 다음에 절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왜 제사 처음에 몇 번 지내는 거 아시잖아요. 그 삼식 이렇게 해서 지내고 그거 아시죠 여러분? 처음에는 그 부모님이 사람이 돌아가시잖아요. 이 술잔을 왜 누구는 시계 방향으로 돌리고 누구는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고 그렇잖아요. 아시죠? 언제는 시계 방향이고 언제는 반시계 방향인 줄 아세요? 네? 우리가 이제 처음에 돌아가시면은요, 그 다음에 염을 하잖아요. 염 하기 전에 제사 지내죠. 그쵸?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제사를 지내고, 그 다음에 그때까지는 끼니마다 다 올린다고. 아침, 점심, 저녁 다 올리면서 전부 다 와서 절하고 하잖아요. 그때는 전부 다 반시계 방향으로 올리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살아나십시오. 이걸 아직도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거꾸로 돌린다는 그 개념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거예요. 근데 염하고 다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뭐야? 그냥 이제는 좋은 데로 가세요.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거예요. 자, 의미가 그래요. 의미가 그래요. 자, 여하간에 아무튼 뭐 얘기하다 그렇게 됐지? 예? 그러니까 결국 그게 기준이란 말이에요. 묘에 딱 들어가면 우리가 뭐예요? 사무제 하잖아요. 사무제하고 그 다음에 49일 지나 49제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묘에 들어갔다는 거는 끝났다는 이야기야. 이제 즉 돌리는 방향도 다 바뀌어졌고 이제 다 끝났다는 거예요. 죽었을 때하고 이 묘가 좀 틀려요. 그러니까 이 묘지에서 끝난단 말이야. 묘지. 그래서 우리가 생지 왕지 묘지 그러잖아요. 신자진.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건 전부 다 양간의 묘지가 되는 거예요. 이 묘지가. 자, 이해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다 바뀌어. 다 바뀌어. 그래서 신자진 이렇게 해서 결국 다음 계절이 끝났을 때 이거를 그냥 그런 의미로 말하고 우리가 이제 봄이, 여름이, 겨울이 확실하게 이제 겨울은 완전히 끝났어 라고 얘기할 때는 겨울이 끝났을 때 그 다음 봄이 들어가 있을 때도 겨울 기운이 남아있는데 이 모든 게 그 다음 계절이 끝나면은 이제 뭐야? 완전히 사라져 버리는 거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몸에 열 좀 많은 애들은요, 여름에 반팔 입다가 이때도 반팔 입어요. 근데 이때는 안 입는다고, 이제. 이때는. 아무리 몸에 열이 많은 애들도.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가 끝날 때 완전히 끝난다. 결국은 뭐야? 후계절에 가서 다 끝나는 거야. 다음 계절에. 그게 삼합의 논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합이 뭐야? 우기는 합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보이지도 않았는데 장생했어 라고 우기는 거야. 그러면 모든 거는 뭐야? 전계절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맞이겠죠? 모든 오행은 전계절에서 시작한다고. 자, 이해되나요? 요? 그렇죠. 그럼 결국은 뭐야? 저기가 뭐야? 그래서 여기서부터, 자, 임수와 계수는 어디서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임수와 계수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에? 가을에서. 간목과 을목은 어디서? 겨울에서. 겨울에서. 간목은 겨울에서. 자, 이해됩니까? 그럼 화는 어디에서? 봄에서. 금은 어디에서? 여름에서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 외워야 되죠. 아니라고 이미 여러분 알고 있다고. 왜? 사유축, 신자진, 인호술, 해묘미 알고 있잖아요. 이미 알고 있다. 그게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삼합은 뭐야? 12운성의 축소판이에요. 12운성의 축소판이에요. 자, 이것만 먼저 이해를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그랬냐면, 자, 12운성의 축소판의 전계절을 뭐라고 그러면, 자, 우리가 전계절은 항상 뭐야? 무슨 기다? 성장기야. 성장기야. 자, 우리가 장생, 목욕, 관대, 걸록, 제왕, 쇠, 병, 사, 묘, 절, 태 이렇게 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장생, 목욕, 관대 이거를 뭐라고 그러면 성장기라고 그랬어. 그렇죠. 걸록, 제왕, 쇠 여기를 뭐야? 절정기. 절정기. 이해됐나요? 그 다음에 병, 사, 묘 여기를 쇠퇴기. 쇠퇴기라고 했죠. 그렇죠. 지난 시간 기억나죠? 그리고 절태양은 뭐야? 잠복기야. 잠복기.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12운성을요, 장생, 목욕, 관대, 걸록, 제왕, 쇠병, 사묘, 절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뭐야? 생욕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생욕관 이런단 말이에요. 장생, 목욕, 관대, 걸록, 제왕, 쇠, 병, 사, 묘, 절태양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왜 이거 뭐랑 똑같아? 해자축, 인묘진, 사오미, 신유수라고 똑같은 거라고. 이거 이해되죠? 12운성 못 외우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12운성 외우는 사람. 그리고 강의하는 사람들도 보세요. 바로 안 튀어나와, 이게. 왜 여기서 이거 놓고 이거 12개 이거 어떻게 다 해? 그러니까 이거 외우는 걸 자기마다 뭐 공식을 만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딱 놓고 한번 생각해. 이게 여러분 앞에만 딱 누워 있으면 돼요. 전계절은 뭐야, 전부 다? 그렇죠. 이거야, 성장기야. 성장기는 뭐야? 장생목욕관대야. 장생목욕관대. 이걸 알잖아요. 이해되죠? 그럼 성장기는 장생목욕관대 이거야. 그럼 잘 생각해봐요. 자, 간목의 장생은 어디야? 전계절이니까. 해. 그럼 장생의 목욕은? 자, 여기서부터 성장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경금의 장생은? 그렇죠. 그러니까 경금의 장생은 그러면 경금을 떠올리지 마, 여러분. 이걸 떠올리라고, 이거를. 이해됩니까? 이 표가 떠올리잖아. 그럼 경금의 장생은 이렇게 오라고. 이해됩니까? 경금은 가을이니까 장생 목욕이구나. 관대구나. 이것만 떠올리라고요. 자, 이해되죠? 그리고 자기 본기 있죠. 본기. 경금에게 신유술은 뭐야? 걸록, 제왕, 쇠구나. 걸록. 그렇죠. 자, 쇠 느낌 좋아요, 안 좋아요? 느낌 별로 안 좋죠. 그럼에도 기운 강해, 안 강해? 강한 거예요. 어느 정도로 걸록과 같은 레벨의 기운이에요. 걸록과 같은 레벨의 기운이라고. 이해됐죠? 그러니까 절정기는 어디냐? 걸록, 제왕, 쇠야. 그럼 걸록, 제왕, 쇠는 항상 어디에서 오느냐? 인묘진에 오든지 해자축에 오든지. 자, 이거 이해됩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할 때 항상 제가 그래서 3단계씩 하라고 그랬어요. 3단계. 3단계씩. 그래서 장생, 목욕, 관대, 걸록, 제왕, 쇠, 병사묘, 절태양. 이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3단계. 그게 뭐야? 뭐랑 똑같다? 우리가 대 익숙한 해자축,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성장기는 뭐다? 장생, 목욕, 관대. 이해되죠? 그 다음에 본기는 걸록, 제왕, 쇠. 그 다음에 계절이 지나가 버렸어. 그럼 뭐야? 이제 끝날 거 아니야? 끝나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야? 병사묘. 반대 계절은 절태양. 이해됩니까? 자, 그럼 해볼게요. 저. 경금의 절태양은 어디에 있을까? 인묘진에 있겠지. 안 그래요? 그럼 인이 절, 묘가 태, 진이 양이야. 이해됩니까? 임수의 절태양은? 사오미. 간목의 절태양은? 됐잖아. 이거라고요. 이걸 왜 외워?
당연한 거 아니야? 그렇죠. 간목의 뭐야? 걸록제왕세는 임묘진. 자, 이해됩니까? 경금의 걸록제왕세는 신유술, 병화의 걸록제왕세는 임수의 걸록제왕세는 이해돼요? 걸록제왕세 그러면 여기가 느껴지고 여기가 본기라고요. 여기가 본기라고. 자,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그럼 병사면은 다음 계절이고 이해되죠? 목욕관대, 장생 목욕관대는 뭐야? 전계절이고. 자, 이해됩니까? 그럼 뭐가 나오냐면 그 다음에 이 양해 갖고 이건 되게 쉽잖아요. 음도 왜 이렇게 하면 돼요? 음도. 근데 우리가 음에 왜 익숙하지 않냐면 거꾸로 돌리는 것 때문에 익숙하지가 않아. 거꾸로 돌리는 것 때문에. 양은요, 솔직히 여러분 이미 다 됐어요. 양은 이미 다 됐어요. 이미. 안 됐다고? 네, 됐어.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몇 번 테스트 해봤잖아요. 금방 해요, 이거.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훈련하시라고요. 하려는데 딱 놓고 나서 노광지 뭐면서 뭐 이렇게 외우지 말고. 저 외우는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냥 이걸 그림 머릿속에 넣어두라고 제가 그렇게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고 봤더니 양에서 뭐가 나오는 줄 아세요? 양에서? 그러고 봤더니 자, 봐봐요. 장생 목욕 관대. 목욕. 걸록제왕세. 병사묘. 사. 절태양. 태. 이거네요. 지금 제가 뭐 체크한 것 같아? 왕지 체크한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면 뭐야? 양간의 왕지는 뭐야? 목요가, 제왕은 알잖아. 간목의 제왕은 뭐야? 묘. 경금의 제왕은? 유. 임수의 제왕은? 좌. 안 그래요? 병화의 제왕은? 오. 이미 끝났잖아. 그렇죠? 뭐 이걸 떠나서. 그러면 장생 목욕관대. 목욕은 뭐야? 전부 다. 전계절일 거 아니야. 이해됩니까? 간목의 목욕은? 좌. 경금의 목욕은? 오. 병화의 목욕은? 임수의 목욕은? 자, 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양간에게 목욕, 제왕, 사, 태 이게 뭐야? 전부 다 뭐야? 양간은 제왕 기운에서 오는구나.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12신살 배우면 목욕의 기운을 뭐라고 하냐면은요. 도화기하고 조금 도화살 있죠. 도화살 배웠죠. 우리는 도화살. 그 도화살을 목욕 기운에 해당되는 글자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전계절 왕지 그랬던 거 기억납니까? 전계절 왕지 그랬던 거. 전계절 왕지가 목욕이고 목욕이 도화살의 의미가 있거든.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적용을 해보면 된단 말이에요. 적용을. 자, 이해되죠? 그럼 이제 우리 한번 해보자고요. 테스트 한번 해보자고요. 자, 여기가 뭐냐. 자,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이것만 한번 해보시자고요. 장생목욕관대. 이것만 따라하세요. 장생목욕관대. 이게 뭐야? 전계절이에요. 해자축이 될 수도 있고, 임묘진이 될 수 있고, 사오미가 될 수도 있고. 자, 이해됩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걸록제왕세. 이거를 기억해 놓으세요. 이걸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아시겠죠? 장생목욕관대. 걸록제왕세. 이게 상단이야. 그럼 이게 본계절이야. 그렇죠? 계절이 지나가면 무조건 뭐로 떨어뜨려? 병사묘야. 이해됩니까? 이건 이해되죠? 병사묘로 죽는구나. 병사묘. 그 다음에 뭐야? 어디를 이제 잠복기로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게 뭐다? 절태양이야.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장생목욕관대, 걸록제왕세, 병사묘, 절태양. 걸록제왕세, 장생목욕관대 이것만 있으면 돼요. 이것만. 이걸 마치 뭐 하듯이 해자축,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하듯이. 근데 이거 쉽잖아.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그것만 생각을 해봐요. 그것만 생각해보고 한번 이야기해보자고요. 내년이 뭐야? 무슨 연도예요? 신축년이네. 그렇죠. 이 신이 누구한테 뭔지 잘 모르겠어. 그렇죠. 이 축이라는 글자만 한번 이야기해보자고요. 축이라는 글자. 간목은 뭐가 들어온 거야? 무슨 기운이 들어온 거야? 간목에게 이 축은
내년에 축년도니까. 예? 그래요. 간목의 뭐야? 관대의 기운이 들어온 거야. 이거 나와요? 나와요? 그렇죠. 그럼 을목에게 뭐냐? 바로 쇠기운이라고요. 을목에게 쇠기운이라고. 이해돼요? 돼야 되는데. 되는 것 같기도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것만 보는 게, 자, 병화한테는 뭐야? 응? 보지 말고. 반대 계절이잖아. 그럼 뭐야? 절태양이잖아. 이게 아직 잘 안 되나 보다. 그쵸? 예, 그렇죠. 예? 자, 이것만 잘 생각해요. 자, 본기를 중심으로 전계절에서 생지합니다. 성장하는 거예요. 그렇죠? 장생, 목욕, 관대의 성장을 가지고 걸록조양 쇠기운을 거쳐서 병사묘하고 절태양하는 거예요. 자, 이해되죠? 그럼 해볼게요, 다시. 자, 병화에게 축토란, 이 축을 놓고 쫙 해보자고요. 이거 정말 빨리빨리 하는 사람 없어요, 별로. 자, 내년이 축년도니까 해보자고요. 간목에게는 해자축이 무슨 계절이야? 전계절이죠. 그러니까 무슨 기야? 성장기야. 그러니까 뭐야? 관대일 거야. 관대. 그렇죠? 간목에게는 관대야. 을목에게는 쇠야. 자, 병화는 응? 병화는 반대 계절이죠. 그러니까 뭐야? 잠복기잖아. 그럼 절태양이잖아. 양. 그러니까 정화에게는 묘야. 그 다음에 무토에게는 똑같죠. 병화하고 무토하고. 자, 경금에게는 그렇죠. 묘야. 신금에게는 양. 임수한테는 쇠. 계수한테는 관대. 자,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 하나 놓고 보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쉬운 것 같기는 한데 빨리빨리 안 나오고. 근데 자, 무슨 말이냐면 이거 이상 여러분 이거를 좀 더 빨리 외우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모르겠어요. 제 느낌은 없어요. 제 느낌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만 머릿속에 담아두면이에요. 이것만 머릿속에 담아두면은, 그리고 요 상황이 있죠. 요 상황. 이것만 여러분들이 음양의 대치적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으면요. 어느 글자 나와도 쉬워요. 어느 글자 나와서. 우리, 그래서 우리가 왜냐면 이걸 해석할 때 그런단 말이야. 내년에 축이 왔는데, 예를 들어서, 재성한테는 뭐예요? 이런단 말이야. 내년에 전부 다 축년조잖아. 그럼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간목일주야. 그러면은 내년에 신축년이란 말이야. 신축년이에요. 그러면 신축년이라는 이 축의 글자는 나한테 뭐야? 뭐가 해당돼? 나한테는 재성이 아니라 12운성으로는 관대잖아요. 아, 관대가 뭐로 들어온 거야? 재성으로 들어온 거예요. 재성이 관대의 기운으로 들어온 거야. 그쵸? 근데 재성이 관대의 기운으로 들어왔다는 거에 집착하지 마세요. 뭐만 들어오면 되냐면 나는 관대의 기운이 들어왔어가 집착이 맞아요. 나는 관대의 기운에 해당돼. 근데 그 관대의 기운을 누가 가지고 왔냐야. 누가 가지고 왔어? 신금이 가지고 왔단 말이야. 자, 이해됩니까? 그럼 신금한테 축은 뭐냐야. 나오니까 이제 헷갈리지. 그렇죠. 양으로 또 이제 양으로 빨리 해 그러면은. 예? 양. 왜? 경금이 축에서 뭐 하니까? 묘니까. 신금은 양이에요. 자, 이해되죠? 이렇게 해도 되고, 왜냐면 이렇게 해도 돼. 이렇게 하셔도 되고, 원래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원래는 뭐야? 지금 제가 이렇게 계절하고 전계절 하듯이 뭐야? 신금, 그러면 신금은 여기잖아. 근데 방향이 역행이잖아. 그러면 이 전계절 여기가 스타트점이 되는 거잖아. 맞나요? 자, 요거 한 번만 할게요. 자, 우리가 신금 얘기를 해서 신축을. 그럼 신금은 이쪽에 있는 애죠.
그렇죠. 근데 얘는 베이스가 역행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전계절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후계절에서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도는 거잖아. 이해됩니까? 그럼 자, 이거를 다시 음양 관점에서 보자고요. 제가 양은 생지에, 전계절 생지에서 시작하는 게 맞죠. 장생에서 시작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음은 어디서 시작한다고 그랬어? 양수 속에 있는 이 양에서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기억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 이 양,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 보세요. 여기에서 보면은, 이 쇠지가, 이 양 있죠. 어디야? 여기가 있잖아요. 여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 여기서 장생, 목욕, 관대, 골록, 제왕, 쇠, 병, 사, 묘자가 되잖아. 그렇죠. 얘가 묘가 되고, 음한테는 뭐야? 음한테는 여기가 생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가 뭐가 돼? 양지가 된다고. 음한테는. 이거 이해되나? 그렇게 이해하세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결국은 뭐야? 양음을 우리가 다 쓸 수 있다라는 얘기야. 양음을 지금 아무 때나 할 수 있다는 거 얘기예요. 아무 때나. 아무거나 한 번만 더 해봐요. 한 번만 더. 예를 들어서 경자. 올해 거 한번 해볼까요? 아무거나 연도 한 번만 대봐요. 우리가 이거 보는 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이민. 좋아요. 이민이야. 우리가 이민년이야. 만약에, 자, 일주 아무거나 한번 대봐봐. 일주. 자기 일간. 할 거. 예? 정해? 그래요. 정화야. 해피, 그래. 음간해서 어렵게 합시다. 그래요. 그럼 정화면은 병화에 뭐야 여기가 인이? 자, 병화 생각해봐요. 병화 빨리. 병화에 장생지죠. 그럼 정화에 사지야. 그렇죠. 정화한테 뭐가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사지가 들어온 거야. 이렇게 쓸게요. 사지가 들어온 거야. 이제 이해되죠? 정화한테는 사지야. 근데 이 사지를 누가 갖고 들어온 거야? 임수가 가지고 들어온 거야. 그렇죠. 그럼 임수는 나한테 뭐야? 정관이잖아요. 정관이 나의 사지를 갖고 들어온 거야. 나에겐 사지야. 근데 자기는 어느 환경에 놓여 있어? 임수, 인 해봐요, 이제. 응? 네? 병. 그렇죠. 그러니까 정관이, 병지를 얻은 정관이 나에게 뭘 준 거야? 그걸 예를 들어서 임수와 공유를 하면 나한테는 사지가 되는 거야. 얘한테는 뭐야? 병지가 되는 거고. 자,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아직 해석은 못하지만은. 자, 그럼 이제 병지와 사지가 들었을 때를 해석하는 방법을 공부하면 되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예, 그걸 이제 공부하면 되는 거야. 이때는 뭘 해야 된다. 이럴 때는 뭐냐면 전부 다 안정적인 것으로 도모돼야 돼요. 안정적인 것으로. 왜냐하면 병은 이미 꺾였죠. 병은 꺾였죠. 이걸 이제 공부하는 방법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이거를 바운더리를 나누면은요, 한 이런 정도 바운더리가 돼요. 이런 구분점이 생겨요. 자, 이건 뭐냐면 장생, 목욕, 관대, 골록, 제왕, 쇠, 병은 어디서 움직이는 거냐면은요, 이렇든 저렇든 뭐야? 살아서 움직이는 것들이야. 근데 이것들은 사묘절퇴양은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인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쪽이 발달한 사람들은 살아서 움직이는 것들을 해야 돼요. 움직이는 쪽이야. 이해됩니까? 살아서 움직이는 쪽에 중점을 둬야 되고, 이쪽은 뭐야? 안 보이는 거 있죠. 숨어 있는 것들. 이런 쪽에 중점을 둬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쪽이 발달되는 사람은 뭐냐면은 철학적 머리, 어떤 사고력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학술적 이런 것들이 있죠. 창의력 이런 것들이 발달을 해요. 근데 이쪽에서 만약에 현장적인 것들이 있죠. 현장적인 것들은 전부 다 이 위쪽에서 발달한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것도 이제 원래 틀려요. 사에서 끝내는 경우 있고, 묘에서 끝내는 경우 있고, 절에서 끝내는 경우가 다 의미가 다른 거예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이때까지만 해도 뭐야? 시간을 거꾸로 돌린다고. 살아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숨 끊기면 바로 사망 선고 딱 하지만 뭐야?
24시간 기다리잖아요. 왜냐면 그런 경우가 많거든. 그래서 묘를 뭐야? 묘는 입관한다고 그러잖아요. 묘를 입관한다. 그러니까 이 묘부터 들어가면 안 보이는 거야. 죽어서는 솔직히 보이잖아요. 다시 살아났으면 뭐 이러잖아요. 인공호흡도 하고 뭐도 하고 이거 하잖아요. 그게 사람 말이야. 묘는 뭐야? 이제 다 해갔다고 땅속에 묻어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덮어놓는 거야. 이때부터는 안 보여. 이거 절은 뭐야? 완전히 단절되는 거고. 자, 무슨 느낌인지 이해되십니까? 요? 그래서 12운성을 여러분들이 외우는 데 중점을 둔다면 사실 이미 끝난 거예요. 외우는 데 중점을 둔다면. 양은 다 끝났죠. 솔직히 양가는 지금 하라고 그래도 할 수 있겠지. 그럼 음가는 요거만 하면 된다니까. 요거 할까? 관쇄. 아까 생사는 됐고 왕록은 됐고 절태는 됐잖아. 이미요. 그렇죠. 그러면 관세하고 욕병하고 양묘 이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자, 됐죠? 예. 그러니까 외우는 거는 이렇게 외우면 되는데 의미적으로는 이걸 놓고 상대적 개념이 있다. 그리고 이제는 뭐야? 뭘 하면 되는 거야, 이제. 도대체 장생은 뭐냐? 도대체 목욕은 뭐냐? 관대를 얻었다는 건 뭐냐? 이런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의미를 오늘 공부를 하고요. 1시간 더 할 때 그 다음에 뭐냐면 이거를 사용하는 방법까지 제가 특강으로 처리를 해드릴게요. 자, 아시겠죠? 오늘은 그래서 의미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의미. 자, 이거 더 해야 되나요? 이거 좀 이해되나요? 자, 우리 냉정하게 합시다. 솔직히 이해 안 되시는 분 이거 안 돼요? 근데 왜 이렇게. 제가 아무래도 김태희 선생님께서 지금 이해 안 되시는 거죠? 이것만 기억하세요, 선생님들. 이게 왜냐면 우리가 해자축,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할 때도 마찬가지만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생이라는 거는 이제 이거 아까 좀 성장기 이거 지워야 이거 지워도 될 것 같다. 자, 이 글자를 이거를 제가 이렇게 써놨지만은요. 이렇게 써놨지만 사실 이거를 우리가 보통 쓸 때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장생, 목욕, 관대, 걸록, 제왕, 쇠, 병, 사, 묘, 절, 태, 양, 장생, 목욕 이렇게 쓴단 말이야 보통. 자, 이건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요렇게 쓴단 말이에요. 요렇게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가서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를 스타트점을 할 때 장생, 목욕, 관대는 성장기다 그러는 거예요. 성장기다. 그리고 이 걸록, 제왕, 쇠 여기를 뭐라고 그러냐? 절정기다. 이거를 성장기다. 그리고 병사묘를 뭐라고 보느냐? 쇠퇴기다. 그리고 절태양을 뭐라고 하냐? 잠복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해됩니까, 선생님? 자, 그러면 이거를 계절로 이야기했을 때 목에게는 걸록, 제왕, 쇠에 해당되는 계절이 봄이니까 인묘진이겠죠. 이거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이건 어디서 이렇게 성장하는 건 똑같아요. 그럼 봄 계절 이거는 겨울일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나의 본기의 기운은 어디서 성장한다? 전계절에서 성장한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전계절에서 성장한다. 아시겠죠? 다만 이것만 기억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장생, 목욕, 관대, 걸록, 제왕, 쇠, 병사묘, 절태양 이렇게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아시겠지만 이래요. 상대적 개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양간이 왕지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있죠. 왕지에서 양간이 예를 들면 목욕, 제왕, 사, 태 이거는 양간이 왕지에서 일어나는 것들이죠. 이건 전부 다 음간한테는 생지에서 일어나요. 전부 다. 자, 음간이 왕지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양간의 생지에서 일어나요. 생지에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뭐만 바뀌어요? 묘지만 바뀌어. 묘지만. 그래서 묘지에서 올 수 있는 건 정해져 있어요. 관대, 이거 성황묘죠. 이해돼요? 예?
그러니까 장생, 목욕, 관대잖아요. 관대. 여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묘지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뭐 생지, 왕지, 묘지. 그 다음에 걸록, 제왕, 쇠, 병사, 묘, 절태, 양 이거요. 자, 이해됩니까? 그럼 결국은 얘네 네 개는 전부 다 오행이 어디에 온다? 그래, 토에 진술충미예요. 진술충미야. 진술충미는 뭐야? 그러니까 걸록, 제왕, 목욕, 장생, 태절, 병사 이런 것들이 올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진술충미는. 그래서 진술충미라는 오행이 있죠. 오행에서 진술충미가 차지하고 있는 위충은 뭐냐면은 변화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뭐냐? 관대와 쇠와 묘와 양이 뭐야? 변화 시점이야. 변화. 전부 다 얘는 뭐야? 네 개의 키워드, 이 네 개의 글자는 전부 다 무슨 키워드를 가지고 있냐? 변화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어요. 변화라는. 그러니까 이때가 뭐야? 변화를 줄 때야. 변화를 줄 때야. 전부 다. 이거 이해됩니까? 이해돼요? 그러니까 진술충미야 얘네는. 이거를 음간으로 돌려도, 자, 음간에는 양이 여기서 장생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여기서. 그러니까 음간은 하나 간다고 그랬잖아요. 자, 음간은 여기서 장생이 왕지에서 장생을 하죠. 왕지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예의 태지에서 절지가 되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음간도 계산을 해보자. 우리가 해보자고요. 하나 뒤따라가는데 장생을 그 전 글자에서 하기 때문에 생이니까 왕지에서 장생을 한다고요. 왕지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양간이 사지면은 음간이 장생하잖아요. 이건 기억되죠? 그럼 장생, 목욕, 관대 이쪽이 오겠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꾸로 가잖아. 참. 장생, 목욕, 관대 이렇게 오잖아요. 거꾸로 가니까. 그러면 음간도 쇠지에 토가 오겠네. 걸록, 제왕, 쇠 여기겠네요. 그러니까 토가 되네. 병사, 묘 여기도 토죠. 절태, 양 여기도 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양이건 음이건 관대, 쇠, 묘, 양 이거 있죠. 이거는 전부 다 모여온다. 진술충미에서 온다고 보면 돼요. 진술충미에서만. 이해되죠? 그러니까 진술충미가 나왔다. 아까 이게 신축 그랬잖아요. 아까 축 그랬잖아요. 전부 다 뭐야? 관쇠, 양묘 중에 하나야. 전부 다 관쇠, 양묘 중에 하나야. 왜 토는 그거밖에 안 나와요. 그거밖에 안 나와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조금 쉬었다 갈까요? 네, 조금만 쉴게요.